안녕하세요. 김하영 변호사입니다. 이제 신입생들 입학하는 지금 시즌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초등학교에 우리 아이를 입학을 시키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새 학년이 올라가서 아니면 학교가 바뀌어서 이렇게 다시 개학을 해서 학교를 나가게 됐는데요. 이제 방학 때 매일 집에서 데리고만 있다가 막상 학교를 가면 집에서는 뭔가 편한 것 같긴 한데 학교 생활은 잘 하고 있는지, 우리 아이가 혹시 학교 생활에 문제가 없는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은 반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을 다니면서 한 번쯤은 마주치게 되는 우리 소위 금쪽이들,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아주 작게 계속 신경을 건드리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아이가 그 아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닌가, 우리 아이가 그 아이 때문에 학교를 다니기 힘들어한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금쪽이, 이제 금쪽이라고 하죠. 원래는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닌데 이제 이 용어가 뭔가 문제가 있는 아이를 가리키는 말이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쪽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 조금 더 많을 것 같아요. 학교를 처음 가기도 하고 아직 사리 분별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학생들의 특징은 이제 물론 뭐 ADHD나 여러 가지 실제적인 정신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다양하게 뭐 사고를 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아직 규칙에 익숙하지 않고 가정에 한 아이만 있거나 이러면 이제 제멋대로 굴고 좀 편하게 있다가 학교에 와서도 그 버릇을 이제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문제인데요. 교실에서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돌아다니거나, 또 거기에 그치지 않고 앞자리나 혹은 옆자리, 의자를 치거나, 그다음에 옆에 앉은 학생의 머리를 막 때리거나 발로 툭툭 치는 경우, 그리고 쉬는 시간에 다른 학생이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심한 장난을 하는 경우, 그리고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도구나 뭐 우산, 그리고 신발 주머니 이런 걸로 막 휘두르면서 옆 학생을 때리는 경우, 이렇게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이제 코비드 때 학교에 못 가면서 이 시기가 이렇게 끼어있는 학년의 경우에는 더더욱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정말 매우 많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뭐 장난이나 아니면은 뭐 한 번에 이런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가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는다거나, 아니면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하는 데까지 사안이 심해지게 되면 이제 학교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제 학교 폭력의 어떤 피해자가 되고 금쪽이가 학폭 가해자인 이 순간, 이런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교실 내에서 이제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은 이제 아이들 상태를 확인하고 물론 통제도 하고 수업도 해야 되겠죠. 초등학교 적게는 20명에서 많은 학교는 뭐 30명, 35명까지 되는데 이 두 아이만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노력을 하시다가도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가 집에 와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담임 선생님이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아이가 이 상황에서 어떤 구제를 받는 것은 쉽지 않게 되죠. 이럴 때 학부모님의 이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때 이제 학부모님의 태도가 매우 중요한데요. 아이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노력하는 부모님이라면, 그러니까 그 금쪽이의 부모님이 그런 부모님이라면 아마 이제 이런 얘기를 학교에 가서 하시면 피해 학생이나 혹은 그 부모님에게 사과를 하죠. 그리고 우리 아이를 잘 지도하겠다 약속도 하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어떤 가정교육이 가능한 기간 동안은 가정학습을 하게 하겠다,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만약에 ADHD와 같은 병적 증상이 있다면 내가 약을 먹이고 있다거나 아니면 약을 좀 적극적으로 먹이겠다,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담임 선생님은 이제 이런 내용을 다른 학생들에게도 좀 알려서 이렇게 금쪽이네 집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은 부족하니까 우리가 조금 더 도와주고 학교 생활을 같이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고맙죠, 상황이. 근데 이런 경우에 이런 자녀의 상태를 금쪽이 어머님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리어 피해 학생이 매우 민감하다거나, 아니면은 우리 아이가 조금 민감한데 자꾸 이쪽에서 먼저 건드려서 우리 아이가 그렇게 가해 행위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이런 부모님들이 문제인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초등학교 부모님들로부터 제가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저도 변호사지만 소송이 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혹시 뭐 학교에 가서 상담을 하라거나
하거나 아니면 이제 금쪽이 부모님과 무조건 연락을 안 하겠다고만 하지 마시고 좀 연락을 해서 말씀을 나눠보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쪽이 부모님이 아주 안일한 태도나 아주 적반하장식의 태도가 있을 때 굉장히 피해 학생 부모님께서 어려워하시죠. 그럴 때는 단호하게 나가시는 거를 제가 권유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단호하게 해서 어떤 액션을 좀 보여줘야 이 금쪽이 부모님도 아, 이게 이제 보통 상황이 아니구나. 그냥 대충 우겨서 무마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걸 깨닫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 구체적인 대응법을 말씀드리면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이제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이 금쪽이 부모님의 어떤 상황 인식이나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속 우리 아이가 피해를 입는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은 더 이상 금쪽이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 부모가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금쪽이 부모님이 더 문제가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하시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어떤 학교에서 대응을 해줄 때에도 피해 학생의 부모님이 신고를 해줘야 그에 따른 절차를 밟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신고를 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상황이 정리되기 전까지 우리 아이가 학교에 그냥 무조건 나가라고만 해서 오히려 정서적 어떤 피해가 더 커진다. 그러면 학교에 긴급 조치로 이제 보호 조치를 신청하셔서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를 그 기간 동안에 잠시 가정교육을 하는 등 그래서 우리 아이를 먼저 보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 학교에서 발생한 잘못은 이제 금쪽이의 행동 교정이 안 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일방적으로 피해자인데 학교를 나가지 않는다 이런 거는 선뜻 받아들이기 힘드실 거예요. 그러면 학교 폭력 신고를 하셨으면 가해 행위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시면 학교 측에게 긴급조치로 가해 학생과의 그러니까 금쪽이와의 분리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법 제16조는 피해 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리상담 및 조언 또는 일시보호 또는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리고 그 밖에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장이 이런 조치를 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요청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필요한 결석은 출석 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알고 계시면 우리 아이가 뭐 출석하지 않음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법 제17조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요즘에는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법률을 찾아보시면 이 조항을 쉽게 찾으실 수 있는데요. 학교의 장은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 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 혹은 특별교육 그리고 출석 정지 등의 조치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울 시내의 경우에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어떤 신고부터 심의위원회의 심의까지 굉장히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때는 긴급하게 가해 학생의 선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데요. 이런 때에 이런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시면 학교에서는 충분히 이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가해 학생에게 조치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 학부모님께서 우리 아이의 경우가 이렇게 학교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정도의 피해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때 변호사의 의견이 있다면 학교에서도 이 경우가 해당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 많은 변호사의 판단이 우리 아이를 보호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특히 신학기의 경우에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끼리 아직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오해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집에 있다가 학교에 오게 되면 아이들의 행동이 굉장히 커지고 약간 뭐랄까요 거칠어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우리 아이가 이제 계속 피해자로 학폭 피해를 입으면서 학교에서 생활하는 걸 원하시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말을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우리 아이가 실제로 금쪽이로 부터 피해를 입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학교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우리 아이가 더 이상 학폭 피해를 받지 않고 원만하게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부모님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